하나, 둘, 셋. 자, 질문 드릴게요. 메신저로 안녕하세요만 보내고 용건을 말하지 않는 사람. 답장한다? 안 한다? 하나, 둘, 셋. 한다. 저는 세모? 세모. 아, 유미부터. 저요? 저 일단 너무 짜증나요. 네. 아니, 왜 용건을 안 말해?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돼. 아니, 그냥 한 번에 안녕하세요는 좋아요.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좀 예의 없을 수 있으니까. 그, 본론보다 안녕하세요를 하는 건 괜찮은데, 아니, 그 다음에 바로 본론이 튀어나오거나, 아니면 안녕하세요? 하고 엔터가 아니고 스페이스바를 쳐야지. 왜 엔터를 치냐고. 맞아요. 근데 이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. 요즘 애들이 그 카카오톡으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습관이 돼서 그냥 엔터 치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. 아, 그래서 업무할 때조차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요. 누군데요? 잘 지내시나요? 아, 근데요. 그런 제가 식으로. 무슨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. 엔터. 계속 엔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와. 너무 이해 안 가. 근데- 하지만 바다는 답변해줘야지. 똑같이 안녕하세요. 끝. 근데 이게 젊은 세대 말고도 나이 좀 드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렇게만 보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왜 그러나 몰라.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좀 지위가 있으신 분이다. 그러면은 또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이렇게 왔는데 용건이 있든 없든 저도 그냥 네 안녕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또 회신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되잖아요. 그런데 또 오늘은 뭘 물어볼까 아니 뭐 때문에 저러실까가 이게 판단이 안 서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막 심장이 약간 쿵쾅거린다고 해야 되나? 아,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지? 약간 이런 느낌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답장은 해주는데 좀 마음은 불편해. 예.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그러기도 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말씀하세요. 바로 말씀하세요. 맞아요. 근데 답장을 안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답장을 안 하고 그 초록불이 들어와 있잖아요. 안 읽은 표시 또는 어쨌든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. 그럼 그 키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답장을 안 하면 꼭 나한테 숙제가 남아있는 듯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답변을 해줬던 것 같아요. 한이님은 세모시던데? 저는 사람 봐가면서 보통은 답장도 안 할 것 같거든요. 그냥 그게 작정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상태는 아닌데 내용이 없으니까 답장할 생각을 못 할 것 같고 그런데 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HR 팀장이다 아니면은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디렉터가 메시지가 왔다 그러면은 네 말씀하세요 이런 거 정도는 할 것 같아요. 네, 무탈하게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안부 인사 스페이스바를 꼭 써주십시오. 엔터가 아니라 그냥 본론과 함께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앞에 결론을 얘기하고 두갈식으로. 두갈씩 나 그 단어가 왜 안 생각나네. 미치겠네. 죄송합니다. 제가 1년 쉬었더니 아주 그러게요. 많이 머리가 안 돌아가네. 두갈씩. 두갈식으로 좀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사족은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해주시는 게 확실히 더 프로페셔널해 보입니다. 맞아요. 너무 공감. 네, 그럼 두 번째 질문. 일면식도 없는데 문자 없이 전화부터 거는 사람. 받는다, 안 받는다? 하나, 둘, 셋. 환희님 먼저 얘기해봐요. 되게 인성 파탄자 같아. 저는 애초에 그 저장 안 된 번호는 안 받아요. 그래서 안 받았는데 문자까지 와서 저 누군데요 하면 그때 제가 다시 걸어요. 그리고 뭐 특별히 아는 분들이 이제 이직할 때 레퍼런스 체크로 너 넣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모르는 번호로 통화 절대 안 하는 편이에요. 근데 회사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. 안 해요? 안 해요. 그 쿠팡 다닐 때는 업무 폰이 하나 더 있었어서 거기는 워낙에 전화가 많이 왔잖아요. 그 번호는 회사에밖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번호였어서 그 핸드폰으로 오는 건 받았죠. 받았었고 근데 쿠팡 나오고 나서부터는 절대 받는 일은 없어요. 네. 다 텍스트로 먼저 한다. 텍스트가 오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하죠. 네. 급하면 메시지 하겠죠. 전 반대였어요.
이제 급하니까 전화를 한 거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받아요. 모르는 번호에도 일단은 받고, 왜냐면 특히 이제 그 리더분들은, 그 조직장분들은 그 텍스트하는 시간도 아까우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그냥 전화를 하시는데 저는 좀 불편해요. 저는 웬만하면은 그 두 분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잖아요. 거의 막 슬랙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뭐 멘션은 많이 했지만 @파커, @파니 이런 건 했어도 전화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, 왜냐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, 그게. 근데 뭐 어떻게 그 뭐 영업 부서며 뭐 비즈니스 운영이며 뭐 마케팅이며 이런 데는 급하다 보니까 당장 나의 피드백을 원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 피드백을 바로바로 못 줄 때가 많잖아요. 내가 뭔가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는데. 그래서 전화를 선호하지는 않는다. 그렇지만 받긴 받습니다. 파커님은요? 저는 일단은 받아는 준다. 그런데 이게 제가 자주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은 다 받아. 그런데 희한하게 뭐 좀 급한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아주면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은 급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은 별로 또 급한 경우도 아니야.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급해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좀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보다도 바로 전화를 해서 저랑 이렇게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, 한편으로는 전화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업무 전화인지 심지어 아니면 진짜 어떤 뭐 지인이 전화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 전화를 거셨던 분이 조금 예의가 없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좀 기본적인 좀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매너, 예의는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, 그냥 문자 하나 먼저 보내줄 수 있잖아요. 언제 몇 시 몇 분에 뭐 통화 잠깐 가능하시냐고. 그것만 보내도 저는 그런 거를 그냥 매너고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흔쾌히 또 전화를 바로 콜백을 할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약간 포비아가 있어요. 전화 포비아? 네. 그래서 그 벨이 울릴 때마다 막 좀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게 있어서 저는 항상 진동을 해놓거든요. 그 회사 너무 오래 다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막 심장이 막 요즘은 조금 괜찮은데, 한동안은 전화만 오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, 그래서 되게 막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전화를 하는 게 이제 일정을 잡지 않고 전화를 하는 게 좀 예의 없다, 매너가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왜 그게 매너가 없지? 그것도 이제 그냥 업무의 수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, 물론 뭐 전화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잡고 예의를 차리면 좋지만 그것도 다 일이잖아요. 시간이고. 그래서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텍스트 막 슬랙이나 메신저로 업무를 많이 한 게 끼껏해야 한 10년도 안 될걸요? 10년 좀 됐나? 그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. 다 말로 하고 전화로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매너가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그 텍스트에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.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, 왜냐면 뭐 영업부서나 이런 데서는 텍스트로 오히려 잘 얘기 안 하려고 하고, 제가 텍스트로 물어봐도 전화 와요.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? 라고 하면 답을 하려고 전화를 했대요.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더 효율적인 업무 수단인 거죠. 근데 아마 파커님은 너무 뭔가 당한 게 많아서. 진짜 당한 게 많아요. 그리고 왠지 또 전화가 와서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또 이 그 텍스트로 거절하는 거랑 음성으로 거절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텍스트로 하면 조금 제가 그 완곡하게 이렇게 좀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, 이 음성은 거절하기가 또 좀 쉽지가 않고, 알겠습니다, 뭐 좀 이따가 뭐 1시간 내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, 약간 이렇게. 그럼 또 제 일이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싫긴 해. 근데 율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고. 저는
이게 내선 전화 있는 회사들은 이 고민도 안 할 것 같거든요. 그럴 수 있겠다. 개인 번호로 올 회사 사람이 더 이상하고 애초에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은 내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셋이 다닌 회사는 내선이라는 걸 그렇게 이용 안 하고 개인 번호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거잖아요. 저는 파커님 얘기처럼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은 좀 뭔가 정식적인 경로가 아닌 선에서 요청하거나 질문하려고. 근데 사실 요청이 더 많죠. 요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봤자 내 손해다. 왜냐면 저희한테 요청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얼마든지 있고 그걸 우선순위 잘 정리해서 순서대로 해주려고 그러니까, 경로를 제 말이 그 만들었는데 음.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. 고요.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거는 내가 남들을 많이 도와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걸 좀 느끼기는 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저장도 안 되어 있고 내가 누군지도 텍스트 하나 없는 전화번호로는 다시는 전화 걸거나 받으려고 노력하진 않는다. 상진님이라면 받겠어요, 안 받겠어요? 저는 봤죠. 음.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거는 적이 좀 많았어서 왜냐면 보통 이제 그런 업무 메신저나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안 돼요 라고 슬랙에만 적어주시고 아무 얘기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. 제가 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